교과서 일단은 놓고 해봅니다. 일단은 밴드에 가면은 요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어. 158부터 160. 이건 아니구나. 이게 뒷부분이네. 자, 일단 봅시다. 이게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정보사회. 여기 볼 게 별로 없고, 정보사회 정보학에도 좀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정보사회는 어떤 것이다. 상식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컴퓨터 사고가 뭔지 나오죠. 그죠? 컴퓨터 사고는 컴퓨터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실생활 창의적인 해법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반적인 거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지식과 기술. 여기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용어만 먼저 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갖고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분야입니다. 뭘 이용해서? 컴퓨터 같은 정보기기를 해서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람은 뭐의 모방이죠? 사람은 신의 모방이죠. 신이 사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다시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컴퓨터는 정보기기인데, 그죠? 디지털 기기인데 이거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겠다.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은 IoT라고 합니다. Internet of Things라고 나오죠. 사물 인터넷. 스마트 기기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용어보다는 뭐가 있는지 말하면 배열 쓰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죠? 이런 거는 모바일 운영기기죠. 모바일 운영체제를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정보 검색을 하고 처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스마트 기기라고 태블릿 PC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띵즈잖아요. 그죠? 물건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센서로 통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센서들끼리, 사물들끼리.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적인 자동차 있죠. 자율적인 자동차는 자동차가 2대 있으면은 이렇게 운행하다가, 지금 자율주행차는 앞차가 서면은 뒷차가 신호를 보내갖고 앞차가 섰네 서는 겁니다. 그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각 센서들이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죠? 신호를 막 보내다가 내가 선다 하면 다른 뒷차들이 같이 쭉 서는 게 있고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거리만 재갖고 거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센서가 서로 신호를 보냈고 내가 설 거라는 걸 미리 센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있고 스마트홈이 있죠. 스마트홈은, 완벽한 스마트홈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집에서 목욕탕 물이 데워주고 밥도 해놓고 조명도 켜고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건 완벽히 된 게 없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자기 층에 올라오죠. 그죠? 예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스마트홈의 한 기능입니다, 이게. 여기 좀 빠지나면 어떻게죠? 내가 출입문 딱 나가면은 센서 작동해서 엘리베이터 올라오게 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사물 인터넷, IoT가 구축됩니다. 좀 지나면 우리 웨어러블에서 몸에 입는 거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몸에 착용하는 거니까 스마트 시계, 이런 거. 스마트 시계도 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체내 삽입형 기기, 이런 거는 참고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두 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자, 가상은 실제와 유사한데 말 그대로 뭡니까? 인터넷상, 사이버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감을 느끼며 생활하며 이렇게 합니다. 아바타 있죠, 그죠? 그런 영화 아바타 말고 프로그램상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메타버스처럼 들어가서 하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뭐냐면은 컴퓨터 제작한 화면하고 실제 생활하고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구글 안경 있죠, 그죠? 구글 안경. 스마트폰을 켰어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갖고 그냥 내비게이션 실행한 거는 가상현실이고, 카메라를 딱 보고 이렇게 카메라 비추면은 카메라 실제 상황에서 길을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현실인데, VR 있죠? VR 안경 중에서 앞에가 막힌 게 있어요. 이렇게 막힌 거는 가상현실 가깝고, 뚫혀갖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거기에 뭔가 다시 추가된다. 이거는 증강현실. 자, 바이오 과학은 인체나 그죠? 인체 성분들을, 인체 기기들을, 인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3D 프린팅으로 우리 인체 피부나 다른 것도 만들어내죠, 그죠? 자, 바이오 과학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 DNA 가위를 들어봤습니까? 이런 가위가 아니고 이렇게 DNA 돼 있죠, 그죠? 요거를 일정에 자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DNA 가위라는데 그걸 통해서 우성화가 알잖아요, 그죠? 열등 말고 우열한 것만 딱 모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나올 수 있겠지, 흠이 없는. 자, 그거는 뭐 공상인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인간의 건강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습니다. 3D 프린트는 한때 유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인 1공장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개인들이 3D 프린트로 필요한 거 다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 요즘은 이 재료의 문제 때문에 녹여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위한 게 나온다 해서 이런 3D 프린트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만 아니고 금속도 있습니다. 금속 가루를 이렇게 채워놓고 레이저로 쫙 비춰서 굳히거나 녹여서 만들어서 끄집어내면 완성품을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한증기 쌓는 거죠. 적층에서 쌓아가는, 녹여서 쌓아가는 거고, 요즘은 이런 액체에 플라스틱이나 금속 넣어놓고 초음파든 레이저든 쌓아갖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자동차, 항공, 우주, 방위산업에 나오는데 아주 복잡한 금속 구조물을 깎아서 만들기 힘들고 주물로 녹여서 만들기 힘든데 3D 프린트 하면 아주 다양한 것도 만들 수 있다. 현재 가장 단점이 뭐냐면 약하다 하는 거. 맞는 거를 열칠해서 강하게 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거는 좀 발전 단계니까 언젠간 좋은 게 나오겠죠. 나노 기술은 말 그대로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 10억분의 1 수준의 정밀도죠. 나노. 옛날에 은나노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은나노, 치약, 소독약.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바이러스는 있어갖고, 아주 작은 나노, 은입자로 해서 소독약이 나왔는데 요즘 이게 없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나노하니까, 우리 폐로 흡입돼 버리면 나가질 않습니다. 폐에서 문제 생겨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작은 기술이 우리 인체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가전이나 제품 섬유화 의학에 이용하면 좋다. 어떤 게까지 나오냐면은 혈관 있죠? 혈관 안에 조그만 로봇을 만듭니다. 이렇게. 요게 들어가서 간단한 작업밖에 안 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 근데 암세포 가서 그걸 죽이는 것도 하는 거죠. 나노 로봇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 정도 알고. 여기 보면은 아까 설명했죠.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는 과학자들이 나오는데 컴퓨터 과학자들인데 딴 사람들은 알고 보면 되고 앨런 튜닝은 암호와 영어가 많이 나왔죠, 그죠? 제목을 보는데 그게 많이 나옵니다. 튜닝의 값이라는 거는 튜링 테스트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그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작동할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튜닝 테스트입니다. 쉐너는 0일이죠, 그죠? 디지털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폰 노이만은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집어넣는 최초죠, 그죠? 현재는 당연한 건데 예전에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정보과학의 융합 가면은 이 부분은 한번 쭉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거는 상식이니까 쭉 보면 됩니다. 교통편에 이런 게 있고 생활복지 아까 이런 거 나오죠. 물관리, 문화 IoT,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중요한 것만 할 테니까 페이지를 쭉 넘어가서 22페이지 가야 되겠네. 잠깐만요. 22페이지. 유망직업. 정보과학 관련 분야 유망직업에 나오는데 첫 번째 로봇공학자. 자,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기계죠, 그죠? 기계 만드니까 기계공학 파트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제어하는 데는 제어계측공학과 있습니다. 제어계측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 통신공학, 소프트웨어가 빠있죠, 그죠? 소프트웨어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이 제어계측공학에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하다. 로봇공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로봇을 만들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 직업은 정보과학 연구자입니다.
정보과학 3년 가면 과목이 있는데 정보과학 말 그대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 분류, 이용, 저장, 검색, 배포 등을 하는 직업입니다. 시험 같은 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너무 많아. 그 많은 정보를 잘 정리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요거하고 요 밑에 나오는 빅데이터하고 빅데이터 전문가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OS 말고 거기 돌아가는 워드 프로세스, 오피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과학 계산, 게임, 이미지 편집,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다 응용 소프트웨어고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주로 전공해야 되겠죠. 그럼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는 네트워크가 뭐죠? 인터넷망이지. 외부로 나가면 인터넷이고 내부 도면 인트라넷이거든. 무조건 망입니다. 망. 우리가 알고 인터넷 서 있지. 선 작업하는 것도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만 이해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는 뭐가 중요하냐면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시스템을 깔고 프로그램 어떤 걸 돌릴 것인지 개발, 기획, 설계, 구축. 자, 이것도 이 직업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될 겁니다. AI가 더 나올수록 AI는 뭡니까? 네트워크가 녹화 중입니다. 네트워크 운영되는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건 아마 장래에도 유명한 직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전문가는 이것도 아마 장래 직업이 되는데 컴퓨터 보안은 요즘 또 뜨고 있죠. 그죠?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이 되는데 이거는 화이트 해커라고 들어봤죠. 그죠? 해커는 정보를 부수거나 악용하는 건데 이걸 막는 거를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쁜 해커를 크래커라고 그러고 좋은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시스템 보안을 만들고 정보 보안 정책을 수립해서 남이 공격하는 걸 막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과 운영을 통제하고 침입 시 신속한 탐지와 대응 정보를 통해서 자산을 보호하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3D 모델링은 지금 AI, VR가 나오죠. VR 나오고 뭐 많이 나오거든요. 가상의 시정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체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다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미지 다 만들기 때문에 3D 모델러도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잘할 수 있는데 꾸준히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D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면은 아마 이것도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한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좀 창의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따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 있죠. 아까 데이터 전문 관리자처럼 엄청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데 주로 선거할 때나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했을 때 은행에서 뭘 만들었을 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데이터를 쭉 글로 쓰고 그죠? 수치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프나 도표로 시각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아까 배웠던 거 사물 인터넷 개발자도 나옵니다. 이것도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스마트 시계 뭐 이런 게 많잖아. 이제 좀 있으면 애플에서 만든 거죠. 그죠? 안경처럼 된 컴퓨터가 나오니까 사물 인터넷도 센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제품 센스 다 들어가고 통신도 다 되잖아. 각각 기기가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시스템 개발자인데 얘는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처럼 전자기기 부품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지만 하드웨어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 이 사람들은 이 통신끼리 할 때 좀 좋은 걸 해야 되니까 비판적 사고와 수리 능력,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잠깐만 봅시다. 29페이지 29 정보보호와 공유 여기죠. 빅데이터하고 데이터 분석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보호만 되는 게 아니고 공유할 때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에는 3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보안 보호와 마찬가지죠. 정보를
보안, 지키는 데는 3원칙이 기밀,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뭐냐면 락앤락 있죠. 딱 막아서 안에 있는 걸 누가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게 기밀성이고, 무결성은 안에 있는 게 썩거나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변하지 않게 하는 거고, 가용성은 딱 가져와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됩니다. 쓸 수 있게끔. 요 세 가지 다 돼야지 정보 보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그죠? 정보 보안이 왜 필요하냐면은 해커나 악성 코드, 그죠? 공격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언론 이런 데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언론사나 금융권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잡는 게 힘드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보보호 대상은 이제는 뭡니까?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만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시계, 그죠? 휴대폰, 하다못해 자동차까지 이제는, 왜냐하면 자동차를 휴대폰과 여니까 그것도 해킹해갖고 남들이 휴대 열 수가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까지 보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보보호라는 거는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이쪽이 나쁜 겁니다. 훼손, 변조,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정보보호입니다. 훼손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바꾸거나 부수는 거잖아요. 변조는 바꾸는 거고, 유출은 남한테 흘려보는 거죠, 정보를. 이걸 만든 건데, 3원칙을 3개 했었고, 이제 또다시 밑에 보면은 5가지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다 돼야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밀성. 아까 했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3원칙이고, 거기다 2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기밀성은 말한 것처럼 딱 막아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게 기밀성.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무결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정보를 들어와서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바꾸거나 훼손하거나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게 편지를 보내서 러브레터를 I love you 보냈는데, 기밀성은 뭐죠? 이 편지를 못 보게 하는 거고, 무결성은 누가 들어와서 I love you를 hate you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게 무결성입니다. 가용성은 뭐냐면 메일 보냈는데 A가 B한테 보냈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건데 B도 못 본다. 골치 아파지겠죠.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는 이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까지 접근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용성이 인정돼야 된다. 추가로 2가지 뭐냐면 인정 서비스와 부인 방지입니다. 인정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아이디 치고 비번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보에 접근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정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인 방지는 뭐냐면은 부인 마누라가 아니고 아니라고 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송수신이 됐는데, 그죠? 보낸 사람이 안 보냈다,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발뺌할 수 없게끔 보냈을 때는 딱 같다는 증거가 남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A에서 B로 돈을 보내거나 돈을 찾았는데 자기가 찾아놓고 안 찾았다, 보내놓고 안 보냈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을 딱 보내면은 그게 누가 보냈다는 게 서류가 남듯이 안에 파일 안에 증거가 딱 남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5가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정 서비스, 부인 방지 5개가 있어야지 정보보호 훈육되는 겁니다. 충족 요건 5개하고 여기 보안 3원칙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자, 30페이지 가면은 정보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정보보호 원칙을 했잖아요. 이제 정보보호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암호화가 있고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망보지,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A가 B의 정보 주고받을 때 아까 했잖아. 이 중간에서 해킹들이 많이 가니까 A에서 B를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내는 거를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꿔서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훔쳐가도 무슨 말인지 못 읽어보게 하는 게 암호화입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보안은 스니핑이나 디도스 공격이 A에서 B로 갈 때, 그죠? 이 망 있잖아요. 이 망을 공격하는데 이 망을 공격할 수 없게끔 접근을,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방화벽이 있고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죠. 그죠? 방화벽은 외부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정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막는 것입니다. 방화벽.
원래 방화벽 뜻이 뭐죠? 불나면은 불이 정 못하는 게 아니죠. 네트워크 방화벽은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고 나갈 때 여기서 설치된 프로그램인데, PC인데, 들어오는 데이터가 맞는 거면 들어오고 아닌 걸 막아버리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나갈 건 나가고 아닌 걸 못 나가게 하는 거. 침입 타깃 때는 마찬가지죠. 외부 침입자가 시스템 들어오잖아. 이렇게 들어올 때, 시도할 때, 그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내부 사용자가 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죠? 더 많은 권한에서 밖으로 뭔가를 내보낼 때, 이런 때도 탐지해서 막는 목적이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보안은 뭐냐면은, 음악이나 동영상 만들죠. 그죠? 불법 복제를 막는 건데, 불법 복제와 유통을 막는 건데, 디지털 워터 마킹이 있습니다. 옛날 CD에 보면은 이 CD를 복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도 실행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특정한 코드를 넣어갖고 복사할 때 그 실행 안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만들어 놓은 컨텐츠 자체를 보호하는 거고, 그럼 시스템 보안은 우리가 주고받는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거니까, 패스워드 있죠, 그죠? 아이디 패스워드 쓸 때, 패스워드 크래킹은 패스워드를 깨고 들어온다. 패스워드를 훔쳐간다. 이런 뜻이거든. 아까 스니핑은 훔쳐가는 거고, 패스워드 크래킹은 패스워드 부숴갖고 새로 만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백도어가 있습니다. 백도어. 이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지가 관리자가 아닌데 들어와서 관리자처럼 시스템을 망가뜨린 걸 막는 겁니다. 자, 이제 빠졌는데 설명이. 스니핑은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훔쳐갑니다. 도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고받을 때 중간에서 인터셉트하는 거죠. 스니핑이고, 그 다음에 크래킹은 허가받지 사람이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부숴버립니다. 여러분들 PC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부수는 방법은 망치를 들고 부술 수는 없잖아. 해커가 들어와서 이 하드디스크를 계속 썼다 줘도 계속 반복해서 배드세트에 나서 그 하드 못 쓰게 하는 게 크래킹입니다. 백도어는 뭐냐면은, 백도어는 한국말로 개구멍이 있죠. 개구멍은 제일 처음에는 루트 암호를 훔쳐갖고 들어와요.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체크되면 또 비율 바꿀 거잖아요. 나갈 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와 비율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이걸 막아도 어떻게 되죠? 새로 만든 걸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요거 개구멍. 그래서 요거를 백도어라고 합니다. 공격자가 자신만 다시 쓸 수 있게끔 새로운 아이디와 비율을 만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루트 암호를 바꿔도 다른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백도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까지 정보를 막은 거고, 이제 정보 공유죠. 정보 공유하는 방법은 CCL입니다. CCL. 자, CCL은 저작권 이용 허락에서 저작권자의 조건만 맞으면 마음대로 쓰라. 이겁니다. 이건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는 밴드에 남겨놨습니다. 밴드에 가보면은, 자, 밴드에서 요것하고 끝내겠습니다. CCL은 오죠. 자, 일단 CCL은 요 마크가 있죠. 그죠? 요 마크 있단 말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든 간에 저작자, 신현삼이 어디서 만들었다. 밝히면은 그걸 만들 수도 됩니다. 내 이미지를. 자,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된 거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닌 거는 이걸 만들어 써야 된다. 는이란 거는 내 신현삼이 그 이미지 있잖아요. 요걸 갖고 와서 그대로 쓰면 안 돼. 여기다 뭐 눈을 빼거나 낙서하거나 추가해도 안 되고, 이걸 갖고 복사해서 다른 걸 만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보이는데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요거는 갖다 써갖고 2차로 만들든지 바꿔도 돼. 근데 뭡니까? 나머지 라이센스 붙여놓은 걸 유지만 하면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뜻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 것들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중복에 씁니다. CC에 저작자 표시 있죠. 저작자와 동일 조건 변경 가능. 그 다음에는 저작자와 비영리, 저작자와 비영리와 동일 조건 허락, 저작자와 변경 금지, 저작자와 비영리와 변경 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 어려우니까 이 그림하고 이런 것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